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으로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돼 온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달 중 감사 결과 처리 종합 체계를 구성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폭행과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의 한 지부장이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인권위는 시설 관계자를 고발하고 시설 폐쇄와 보조금 환수를 권고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 입구역.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지만 이곳 역시 장애인의 이동 편의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건대 입구역의 장애인 환승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세수가 모자란 난리인데 정작 복지 현장에서는 예산이 줄줄 새나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결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부실 운영으로 사망자 32만 명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아 기자가 전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감사한 결과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는 등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10년 기존의 세월복지 행정 시스템을 보완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미 사망한 32만여 명에게 639억여 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추정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장애 등급 입력 오류로 163억여 원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령 오류 등으로 375억여 원을 과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재판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매월 축적되는 소득 재산자료 반영 시기가 미뤄졌으며 수급자 선정 시 지자체가 이자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소득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의 계획이 없다며 향후 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복지부 내 감사 결과 처리 종합 체계를 구성해 이번 달 중 주민 전산망 사망자 정보, 급여 지급 자동 중지 및 장애인 수급 자격 오류 정정 등의 조치를 완료할 것이며 사망자의 정보, 소득, 재산의 정보 변동 알림을 강화하고 반영 처리는 자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 폭행과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경기도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폭행, 상해와 더불어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밝혀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A시지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대표는 2000년부터 본인 소유 건물에서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해왔고 A시지부를 설립해 또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는 등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중증장애인들의 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가했으며 독방에 가두는 등 지속적 폭행과 학대가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종사자의 경우는 인권 침해 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해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대표가 개인 자산으로 관리하고 이중 통장을 만드는 등 업무상 횡령과 시설 부실 운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시설 대표와 종사자 2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시설 폐쇄와 보조금 환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해당 지부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가장 강력한 조치인 지부 폐쇄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이 지적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부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달 중 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우선 단계적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미 사망한 32만여 명에게 지난 2010년 이후에도 639억여 원의 복지급여가 지급된 점, 장애 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11,751명에게 163억여 원 지급, 기타 5개 바우처 사업에서도 납부액이나 연령 오류 등으로 13,586명에게 375억여 원 등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사망자 정보, 소득, 재산 정보 처리를 자동화해 변동 알림을 강화하고 바우처 사업의 수급 자격 관리 기능 강화, 임차 임대 공적 자료의 신규 정보 연계 등에 대해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축 허가 과정에서부터 신청 내용이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건축 허가 등의 단계부터 미리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상 시설에 대해 공동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주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타 부처의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서비스 의뢰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3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등 5개 감염병을 오는 2017년까지 국내에서 완전 퇴치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정기예방접종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 체계적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00일에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5가지 질병을 오는 2017년까지 퇴치 수준에 도달하도록 관리에 들어갑니다. 또한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감염병 발생 총량을 현재보다 약 20% 줄일 계획이고 이와 함께 면역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국가 정기 예방접종 비용을 현재 5,000원에서 완전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 건대입구역. 여러분은 환승할 때 얼마나 걸리십니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약자일수록 위험과 불편이 뒤따르는데요.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건대입구역의 환승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 복지신문고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이메일 한 통. 내용을 살펴보니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7호선 건대 입구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중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제보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제작진도 동행해보기로 했는데요. 병원 건대 입구에서는 리프트가 없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부터 연재 갔다가 밖으로 다시 건대 두고 다시 갔다가 2호선 타고 구역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건대 입구역까지는 세정거장, 2호선 건대역과 구역은 한정거장 차이입니다. 소요 시간을 검색해보면 19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윤국진 씨의 경우는 뚝섬 유원지를 들려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철 입구에 엘리베이터가 한쪽밖에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게 빙빙 돌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북두섬 유원지까지 갔다가 되돌아서 건대 입구역에 도착한 윤 씨는 역 내부의 환승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역 바깥으로 나와 근처 사거리 횡단보도로 향합니다. 사거리에서 두 번의 횡단보도를 연달아 건넌 윤 씨에게 내부 환승 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그게 리프트가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씩이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엄청 길어요. 그것도 위험해요. 병원 가려면 2호선 구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환승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한참 동안 걷고 나서야 환승 엘리베이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환승 엘리베이터 안에는 환승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지도와 함께 설치되어 있었는데 건대 입구역 주변의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보여주며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다들 너무 멀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너무 돌아가네요. 일단 이게 안쪽은 계단이어서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날도 더운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면 엄청 짜증날 것 같은데. 겨우 2호선 승강장에 도착한 윤 씨. 더운 날씨에 많이 힘들었는지 휠체어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쉬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횡단보도를 2번 건너고 엘리베이터는 3-4번 탔으며 그 사이사이마다 한참을 걸었는데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이런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는 편인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하철이 한쪽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한쪽거나 더 가고 아니면 두 거나 더 가서 바꿔 타고 밖으로 다시 오거나 해야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 또다시 난관이 시작됩니다. 구의역에서 건대역 방향으로 가는 승강장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건대 입구역까지 걸어가서 7호선 지하철을 바로 이용해야 하는데요. 지하철역 한정거장 거리를 걷다 보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건대 쪽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리프트 타는 게 위험해서 그것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첫째는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워도 한쪽으로 걸어가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규정했고 휠체어 리프트 대신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권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난 40년간 서울의 지하철은 서울 곳곳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많은 노선과 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들이 그 편리한 교통시설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쪽방촌 주민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더 힘겨울 수밖에 없죠. 서울시가 이들을 위해 총력이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서울 돈이동 쪽방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곳에 6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지만 에어컨 하나 없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 집은 그나마 나은 편. 쪽방 안쪽에 사는 주민들은 더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농굴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더워도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주변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쉽고 편한 쉼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더 큰 공간을 확보했으면 참 좋은 바람이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시는 폭염 대책본부 가동에 나섰습니다.
119 구급대는 공사 현장을 일일이 돌며 인부들을 챙깁니다. 땀 흘리시는 거 전해질 보충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구급대원의 몫입니다. 요거는 음료수인데 땀 많이 흘리실 땐 이런 거 드셔야 되거든요. 드세요. 요건 더울 때 이거 막 이렇게 문지락문지락 하면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대면 돼. 서울시는 폭염특보시 밤 10시부터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재난도우미 5천여 명을 배치해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뉴스 적잖이 들으셨을 겁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대형 참사들 참 많은데요.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경기도청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다녀가는 이 영화관은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대피로 위치와 사용법을 반복해 공부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희 손에 고객님들의 목숨이 수백 명의 고객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들으니까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각 상황마다 소화기가 어느 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고객님들이 대피할 수 있는 경기도가 이처럼 소방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잘하는 우수업소 34곳을 선정했습니다. 제 옆으로 소방서에서 부착한 이 현판 보이시죠? 앞으로 이 마크가 부착된 곳이면 안전성에 크게 신경을 기울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정위에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을 선정한 건데 2년간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자율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본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안전 분야에 있어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또 그런 대상에 대해서 자체 소방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지난 5년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780여 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우수업소를 발굴 지정해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의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있는 모든 시설물입니다. 한편 중점 단속 사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위반 차량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 13일 순천 조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푸드마켓은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기탁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이날 주최 측은 상설 매장에 접근이 어려운 순천시 저소득층 525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한편 금번 행사에서는 긴급지원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기부 물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복지관 관계자는 이용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실로 복지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현 정부가 말하는 평생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부처 간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모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